이게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깎아가지. 미치겠대요. 그리고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죠. 네. 근데 노후 대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게 지내야 될 시기가 이제 은퇴 후에 노후 아니에요. 그럼요. 시니어로서 제일 행복하셔야 될 텐데. 제일 행복해야지. 예. 행복을 구가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지. 열심히 살아오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자식 키워놓고 뭐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때부터 행복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걱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열심히 일한 그대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얘기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일한 되는데. 당시 뭐 여행이라도 떠나라 맨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자산이 어떻게 되지 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대잖아요. 이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내 죽을 때까지 이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들면 깎아봐야지.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제 가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뭐 이제 어떤 자산이나 혹은 연금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시죠. 음. 그럼 뭐 개인연금, 특수연금 뭐 이렇게들 있는데 개인연금은 아직도 좀 불안하죠. 액수가 지금 연금. 그런데 문제는 자산을 엄청 쌓아두고 토탈하면 나 지금 수십억 뭐 어떻게 넘어가는 숫자 뭐 이런 걸 갖고 있어. 네, 그게 맞아. 네, 장부상에. 네. 그런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 그런 경우 그럼 있대요. 어떻게 해? 그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그러니까 예. 부동산에다 나뭘 봐야 예, 그게 문제래요, 지금. 네. 저희 노후에 제일 위험한 리스크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분들. 그게 위험하대요. 아는 분도 건물이 있어도 세가 안 들어오고 자기는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깎아가지. 미치겠대요. 그리고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은 늘 이런 의외성, 늘 맞아요. 이런 리스크가 어디에선가 복병처럼 있어요. 이걸 이제 적절하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걸 시간을 길러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부동산이었어. 그래서 밖으로다 부동산을 넣었더니 부동산이 침체야. 이거 어떻게 해?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고. 젊은 사람들도 영끌족들이 지금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지금 경매가 그렇게 지금 성행한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 하물며 젊은 사람들도 이러는데 지금 노년에 부동산이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내가 머리도 좀 옛날같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어디다 의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요, 또 네. 이제 반대로 전부 현금만 가지고 있어. 현금. 그것도 문제죠. 근데 예. 물가는 계속 예, 올라가. 물가 대비 그럼 앉아서 매일매일 손해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1억이 엄청 큰 돈인데 요즘은 지금 1억 갖고 뭘 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택연금을 하신 분들도 지금 그게 이제 수명이 워낙 길어지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장수하는 게 돼버리니까. 현금 갖고 있다가 네. 사망 전에 고갈돼 버리면 나머지 살면 어떡하라 병원비는. 그러니까 지금 노년에 그런 분들 또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다가 남편을 잃거나 이제 뭐 황혼에 이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되니까 내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이제 현금 보유도 그렇지만 그럼 또 연금 보험에 다 넣었어.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아. 그걸 어찌어찌 견뎌요. 네. 그 설계 잘해서.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어떡하냐고. 그때 또 뭐. 또 대출 받아. 대출이겠죠, 결국은. 대출하면은 또 연금 받아서 이자 내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이거. 맞아요. 돈을 쌓아두고 산 데는 재벌들도 돈 때문에 괴롭다 그러는데요, 뭐. 그거 뭐 말다 했죠, 뭐.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수준에 내가 기대를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성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금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일단 공적 연금이 있고 사적 사적. 연금이 있어. 공적 연금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공적 연금은 예. 국민연금, 그렇죠. 연금.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본인 사학연금. 사학연금. 그분들은 조금 법률이 있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제껴둔다 근데 요즘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국민연금은 많잖아. 지금 우리 문제가 많죠.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커버해고 희망을 갖고 거기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불안하게 잘안 만들잖아요. 되잖아. 고갈된다 그러고 지금. 미래가 없다고 하는 둥, 뭐 나중에 고갈이 된다는 둥, 이 투자가 제대로 되냐 안
되니 하는 동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맡겨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그것 많이 때문에 요즘 하는데. 불안해하시는 그래도 분들 우리 국민은 뭐 믿고 가야지 어떻게 해. 가야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노령에 이르고 또 장애를 입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수직역연금들은 공직에서 퇴직을 할 때, 일정 조건에 달했을 때 이제 받게, 매월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그쪽 부분은 그래도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분들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말 자기 분야에서 그 국민연금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공적 분야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퇴직. 일반 기업체 기업체에서 예 퇴직금 소위 퇴직금 받잖아. 퇴직금. 그게 이제 연금이야 퇴직금 사실. 운용을 퇴직연금. 잘해야죠. 근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지. 퇴직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네. 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우리는 DB라고 그러고 확정기여형은 DC DC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DB는 그 기업 사용자가 금융기관에다 이제 돈을 내놓고 거기 사용자가 운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직 시기가 되면 퇴사 직전의 3개월 월급의 평균 곱하기 근속 연수. 이 금액을 이제 일시불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임금 상승이 많이 되는 사람은 굉장한 덕을 봐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3개월을 아주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어. 그럼 많은 혜택을 볼 거 아니야. 그 그렇죠. 마지막 3개월의 평균을 근속 연수로 곱해갖고 이제 받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이제 별로 조금 기대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용주가 이렇게 돈을 굴리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요. DC형은. 어디에다 투자해라, 뭐 어떻게 바꿔라, 갈아타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연금을 관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이 좀 높아지냐. 그런데 전체 평균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대. 그래요? 그렇게 해봐야 예. 그렇게 DB형에 비해서 DC형이 DC형이. 높게 많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너무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 필요가 있죠. 이게 노후 대비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개인연금도 있어요.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은 보험 이제 같은 거- 예 그렇죠. 은행이나 보험에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응분의 어떤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그 프리랜서, 예. 또 자영업자, 뭐 개인, 직업 없이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금융기관에 붙고, 금융상품에 예, 금융상품에 붙고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예, 은행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연금저축상품이나 연금보험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거의 그 연금에 준해서 자기 이제 노후를 보장을 하려고 하는 활동이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주택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연금보험, 연금저축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또 뭐 요즘은 IRP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세제 혜택을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부으면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불확실성이 왔을 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생각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왜 갑자기 경기가 완전 침체해가지고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너무 얼마나 힘들었죠. 힘들었어. 예. 지금도 그 여파 때문에 아주 난리지. 맞아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존 자체를 대출금에 의존해갖고 지금 버텨온 거예요. 그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코로나 같은 게 있으리라고. 대출 이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다양하게 대비하는 것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55년생 74년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해서 지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어요. 네. 이제 금년부터 61년생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국민연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또 그거를 의존하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네. 아주 기초적으로 이제 생존을 위한 자금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땡겨서? 예, 땡겨서. 아예. 왜냐면 자꾸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또 나중에 그만큼 오래 살지 어쩔지, 이런 거에 생각 때문에 또 땡겨서 가시는 분들이 근데 국민연금은요, 땡겨서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땡겨 받으면, 예. 몇 프로가 깎여. 1년에 예, 6%예요. 예. 땡기는데 깎여요. 1년에 6%씩 줄어. 줄어요.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미루잖아요. 네. 연 7.2%씩 증가해요. 그게 그러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지금 내 자력으로 버틸 수 있으면 좀 미루는 게 나은 건데 신뢰가 없잖아.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미뤄가면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땡기면 땡길수록 연 1년 땡기는데 6%씩 준다고 하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지. 네. 그럼 미루면 1년 미루면 7.2%씩 늘어난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생각은 본인이다만. 본인이 결정하시는 반대. 아무튼 요즘은 워낙 예전에 비해서 한 뭐 나이를 한 마이너스 10년 이상 젊게 사신다 하니까 일하실 수 있을 때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니어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많다는 거. 수면 연장 리스크가 있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물가 상승 이거 장난이 아니지.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있지. 또 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지.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리스크도 예, 있지. 자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이 세대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주고 싶은데 그게 못 될 때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힘드시기 때문에. 모범생 자녀를 둔 분이야 뭐 그런 걱정이 있겠나마는 부모한테 그럼요. 부모한테 속썩이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뭐 사업하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예, 그런 안고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가족에서 그래서 예. 한 개의 금융 상품에다 몰빵 이거 그건 안 돼요. 예, 요즘 세상에는 딱 뭐 예전 분들 그러셨죠. 내가 노후에 이만큼 은행에다 넣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사신다고 노후에는 그거는 요즘에는 뭐 금리가 낮아서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넣고 있다 하면은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얼마씩 까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재테크를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재테크도 설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려우시면 자산관리사들과 의논이라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죠. 예.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지 어디다 넣든지 괜찮은데 이제 근근히 어찌어찌 살아가려고 생각하시는 이제 대다수의 우리 시니어들이 문제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신경 바짝 쓰면서 그래도 여유 있고 행복하게. 그럼요. 이거 돈 많은데 돈 많은 부자를 천국에다 보내놓고 혼자 살게 하면 그게 제일 큰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이 막 대단히 많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나에 대한 대비는 좀 해놨다 이 정도의 그리고 자산이 있으셔도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고 좀 나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용돈벌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자존심 생각해서 내가 옛날에 왕년은 이랬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 있으시지 마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무더위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